늦었지만 인사하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김동주 선생님입니다. 혹시 제 수업 안 들으신 분 계세요? 다 제 수업 들으셨어요? 온라인 듣다 오신 분도 계세요? 아닌가 제가 얼굴을 잘 못 외워서 다 들으셨나? 진짜 다 들으셨어요? 처음 보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아닌가? 네. 죄송해요. 제가 얼굴을 진짜 못 외워요. 그래서 막 인사하고 제가 이상하게 쳐다보면은 수업 들은 사람이라고 하시면 돼요. 다행히 제 수업 다 들으셔서 네,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온라인으로 갑자기 객관식 먼저 듣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수업은 문제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밖에 없어요. 문제집에. 그래서 제가 약간 당황해서 원래 이전 교재는 설명이 약간은 미약하나마 있었어요. 기본적인 뼈대를 잡을 만한. 근데 그 설명이 없고요. 문제만 있거든요. 이번에는. 대신에 문제 양이 조금 늘었어요. 1200문제로 늘었거든요. 좋아요. 아주 전수환쌤 이거 진짜 잘 팔릴 거야. 나도 많이 팔아드리고. 네. 그리고 출판사도 바뀌었거든요. 제 상상이에요.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책 잘 팔리면 와이프 회사 안 다니고 그냥 출판사나 하나 차려주고 내 책 팔면서 살면 좋겠다. 근데 왠지 전수환쌤이 여기 밀더북이라는 데가 그런 데가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전수환쌤이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거는 통합인 거죠. 일종의 통합 맞죠. 예. 어쨌든 다각하기도 하고요. 교재를 제 거 교재를 보셔야 됩니다. 파란 책 있죠? 쪽인 거 그거 조금 보시면서 하시고요. 보시면서 하시고 문제를 이렇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1200제인데 한번 문제 훑어보고 갈게요. 여기 책.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말씀드리면 결제하지 마세요. 저거만 듣는 분들은. 온라인 강의로 객관식만 하는 분들은. 기본 강의 이거 거의 안 하고 올 겁니다. 네. 그래서 8페이지부터 한번 보시면요. 가맹거래사예요. 자, 2교시 때 말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왜냐면 샘플 강의 때 안 하려고 그냥 지금 할게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가맹거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무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경지라고 하는 게 있죠. 경영지도사. 이렇게 나와요. 앞에 보면은 처음에 한 8페이지쯤 보면 가맹거래사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노무사 문제 있고요. 그 뒤로 넘어가면요. 경영지도사가 한 15페이지 정도에 보면 기출로 나오네요. 그리고 회계사 문제도 잠깐씩 겹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가면 이제 서울시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되게 독특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스타일이 달라요. 약간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공기업 문제가요. 회계사 기반으로 나옵니다. 그쪽 베이스로 좀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거 뭐야? 막 이런 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 책에서는 여러분이. 왜냐하면 가맹거래사하고요. 그 경영지도사는요. 물어보는 포인트가 약간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한번 그래 샘플 강의 나 같은 사람 거 듣겠어? 인터넷에 한번 살짝 쳐보세요. 구글에다가 가맹거래사, 공사, 출제 이렇게 딱 치면요. 교수 몇 명 나와요. 교수님들이 나오는데요. 그분들 뭐냐면요. 가맹거래사랑 그 노무사 시험, 노무사도 있구나. 가맹거래사, 노무사, 경영지도사 이게 세트로 많이 가는데 거기 출제를 갔다가 그분들이 그대로 공사 공기업에 그 시험을 출제를 하러 끌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있던 문제 세트에서 그냥 내버리거든요. 왜냐면 그게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도 겹쳐 나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처음 보는 거로 느낄 만한 걸 하나 집어 드릴게요. 어떤 게 있냐? 33페이지 보실래요? 여러분 아마 태어나서 처음 들을 거예요. 이거는 33쪽이 아니라 33번 17페이지요. 이거는 경영지도사예요. 2013년 거. 민츠버그 경영자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민츠버그라면요. 그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망치같이 생긴 거. 망치도 아니고 뭐야 이거 하여튼 쇠 두드린 것처럼 생긴 거랑 여기 왼쪽에 공돌이 문돌이 해가지고 막 그림 그렸던 거 있어요. 요거밖에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민츠버그가요.
캐나다의 아저씨거든요. 캐나다 아저씨가 아니라 교수님이에요. 무슨 맥길이었나? 어디 되게 잘 나가는 학교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거 하나만 갖고서 먹고 산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전략경영 쪽에서 대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탑을 찍긴 했는데 다른 이론이 있어요. 뭐 민츠버그 이거 심지어 한국에 교재도 없어요. 한국에서 번역도 안 됐거든요. 민츠버그 온 뭐 매니지먼트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왜 늦었냐면은 그런 책 원서 보면서 5시 반에 잤어요. 와씨 이걸 왜 내냐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나왔어요. 이 체육진흥공단인가 어디서 나왔다 그랬었어요. 한 2017년, 16년 이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요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서 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들 종종 나와요. 그래서 좀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서 막 이렇게 좀 짜깁기 한 거 있죠. 그거보다는 이런 기출이 훨씬 좋습니다. 퀄리티가 좋아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 건데 라고 해도 민츠버그를 갖다가 영문으로 쓰죠. 영문으로 민츠버그 매니지먼트 쓰면요. 이 경영자 의사결정 있죠. 의사결정이 아니라 경영자 역할. 이게 더 많이 나와요. 해외에서는 이거 되게 많이 쳐주거든요.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와갖고 회계사 시험이야 뭐 어떻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고 막 때려 넣은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하게 되면 범위를 넓히면은 딱 요 정도까지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더는 막 이상한 문제집 보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혹시 문자 남기신 분도 혹시 계신가? 여기? 교재 뭐 문자를 남기셨었는데 예전에 어떤 교재가 좋은가요? 라고. 좋은 교재는 없어요. 그냥 좋은 문제만 있고 좋은 문제는 다 기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 퀄리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할 게 교재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페이지 저 앞에 보면 첫 번째죠. 머릿말 다음부터 여기 컨텐츠라 그래서 목차 한번 볼게요. 인사 조직 전략 보시면 돼요. 마케팅 보시면 되고요. 근데 경영과학 있죠. 왜냐면 이거 여러분 다 못 풀어드려요. 1200문제 제가 다 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영과학 운영관리 쪽에서는요. 잠시만요. 네, 요거 있죠. 경영정보 시스템. 이거는 최후의 최후의 최후. 네, 이거 안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나와도 여러분 맞추기 진짜 쉽지 않아요. 한두 문제 나올까 말까요. 어떤 시험에서 거의 안 나오고. 이건 회계 재무관리도 다 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저는. 이 정도 되면 X 치는 분들도 많은데 뭐 모르겠어요. 이걸. 나오긴 하니까. 나오면 다 같이 찍는 게 대세라는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회계는요.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까요? 이게 316페이지. 혹시 회계 이번 주가 아니라 이번에 시험 치신 분 있으세요? 최근에? 이거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더 있게 나오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316페이지부터 해서 있는데 좀 애매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막 되게 여기 있는 거는 좀 난처해요. 네, 난처하고 대신에 첫 번째 건 진짜 기초만 물어보는 거예요. 1은 뭐지 이게? 회계의 기초는 진짜 기초라서 이거 가지고 시험에서 물어보기가 좀 곤란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회계 처리와 CBP 분석이라 그래서 나오죠. 두 번째 거. 여기서는 좀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대신에 금공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 이걸로 잽도 안 됩니다. 이거 택도 없어요. 이걸로는. 여러분은 최소한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 비빈다면 요건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물어보는 게 계속 다 비슷비슷해요. 네. 같은 것들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무 비율이라 그래서 회계정보의 이용 있죠. 세 번째 거. 이것도 종종 물어봅니다.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회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애매하다라고 하면요. 이건 단독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거 다 못 외워요. 그냥 이름 보고 유추해가지고 기억하는 거예요. 다 단순 암기거든요. 보면은 예를 들면 34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은 재무 비율 공식 중 옳은 거는 뭐 산식으로 옳은 거는 뭐 이자 보상 비율에 해당하는 거는 아니면은 뭐 여기 5번 문제 보면요. 345페이지에 유동 비율 고르라 그래요. 계산해서 이거 산식만 알면 다 할 줄 알거든요. 이거 별개로 노는 겁니다. 이거는 회계랑 좀 달라요. 재무제표 그냥 분석이라고들 뭐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물어보는데 그냥 다 외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해주시면은 괜찮고요. 재무관리 있잖아요. 재무관리 쪽은 여기 있는 거 뭐 이거 정도 다 하시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웬만큼은. 근데 문제는 여기 설명이 없죠. 네. 네, 설명이 없네요. 제가 이거 책에 있으니까 이걸 잠깐 다뤄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볍게는 다룰 수는 있어요. 한두 문제씩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이 문제는 항상 꼭 나온다라고 나올 법한 것들. 예, 나올 법한 그것들을 다뤄주시면 어떡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영역을 침범하고 싶진 않아서 몇 가지 이제 나올 법한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씩만 해드릴게요. 한 타임에 한 30분이면 한 파트씩은 보거든요. 그래서 꼭 나올 것 같은 것들 위주로 조금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할게요. 재무관리는 뒤에 있는 것들 좀 괜찮아요. 문제가 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 싶은 문제들이에요. 근데 계속 매번 같은 패턴이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두 개 풀 수 있으면 한 10개, 20개 막 풀 수 있어요. 여기 문제들은. 네, 그래서 넘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기억나세요? 두렵다. 네, 한번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기억 안 나시면은 제가 기억나게 이제 책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잠깐만요. 저 책 좀 꺼낼게요. 새로운 거 되게 많이는 아니고 새로운 걸 종종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풀면 그냥 맞출 것 같은 건 넘어갑니다. 1번 넘어갈게요. 제가 과감하게 문제 이렇게 좀 설명드리거나 하는 것만 푸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번 맞출 수 있어요, 다. 2번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테일러에 대한 이야기예요. 깊게 다루고 있거든요. 가맹거래사나 이런 데 문제들은 깊게 다루는 것들이 하나씩 나와요.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그래, 시간 좀 드릴게요. 2번, 3번 풀어보세요. 2번, 3번. 2번, 3번, 6번. 네. 네, 테일러 혹시 기억 안 나실까봐 말씀드리자면요. 이런 걸 했습니다. 테일러는 키워드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일 제일 잘하는 사람 나오라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일하는 걸 확인을 해요. 인류 노동자죠. 인류 노동자를 데리고 와서 너 일 이만큼 하는구나 라고 해서 생산량을 정해줘요. 얘가 이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너네 이거보다 더 하면은 성과급을 줄게 라고 합니다. 성과급을 줄게 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태업을 방지해요. 이렇게 해서 성과급을 주니까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래서 뭐를 이뤄내죠? 임금을 많이 줘요. 고임금. 임금을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저 노무비를 이뤄내죠. 네. 그리고 직능식 조직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라는 애들이 존재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까지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2번에서 답은 5번이에요. 5번이고요. 1, 2, 3, 4번 먼저 얘기할게요. 1번은 분업의 원리를 적용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종업원들을 하나의 직무의 전문성을 갖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 써봐도 될 것 같아요. 1번은 어떤 거냐면은 EX에서 운반하는 애들이 따로 있고요. 제조하는 애들이 따로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습니다. 옛날엔 제조를 해서 운반까지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씩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조도 파트를 나눠서 어떤 일로 나눌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분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아둬야 될 거는 감독자의 관리 활동도 분업을 합니다. 관리 활동도 1번 옆에 써주세요. 분업을 합니다. 네. 당연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근데 과연 감독자의 관리 활동도 분업을 했다라는 말이 이게 갑자기 하나로 그냥 지문에 툭 던져지면 헷갈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반을 했는데 감독자가 운반 제조 이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할 수는 없죠. 얘네가 전문성을 가지는데 감독자도 당연히 전문성이 있어야지 관리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감독자의 관리 활동도 분업을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2번은 아시는 거죠? 시간과 동작 연구를 통해서 얘를 인류 노동자가 하는 짓을 봐가지고 하루에 어느 정도까지 작업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 3번은 성과급 얘기했죠. 그 다음 4번이 어떤 거냐면요. 작업자가 생산 작업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생산 준비 부서인 기획부 제도를 도입하였다라고 하는데 얘는 기획부 제도는 과학적 관리를 세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획부라 그러면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요새 같은 때면 전략기획? 전략 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 연구, 동작 연구 이런 거 안 됐잖아요. 그런 거 하는 애들이에요. 네. 이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짓을 하는 애들이 기획부 제도예요. 기획부 애들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를 하도록 세팅을 해주는 애들입니다. 기획부는 4번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과학적, 잠깐만요. 과학적 관리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학적 관리를 세팅을 해서 서포트를 해주는 겁니다. 시간 동작 연구죠. 시간 동작 연구. 그리고 표준 임률 같은 걸 정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 2, 3, 4번은 이제 아셨는데 5번이 골 때립니다. 되게 웃겨요. 다른 시험에서보다 자꾸 회계사 타령을 해서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 나오는 문제은행 여기가 달아서 그래요. 네. 조직의 관리 과정을 계획, 조직, 충원, 지휘, 통제로 구분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거는 없어요. 이건 보지 마세요. 이거는 왼쪽에 보시면은 콘츠 오더넬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사실 이게 아니에요. 이 밑에 보면은 이와 유사하게 페이올은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로 조직의 관리 과정을 구분하였다라고 하는데요. 페이올이라는 사람이 이거 이제 지워도 되죠? 페이올이라는 사람이 뭐 했었어요? 테일러는 노동자만 패고 페이올은 다 패서 페이올이라며. 그래서 아무나 안 가리고 일반적인 사람까지 다 패서 페이올이에요. 일반 관리론입니다. 페이올은 여기 옆에다가는 진짜로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 문제에서 해설에 또 2번 있죠. 여기 페이올은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로 구분하였다. 이거 표시해 주세요. 일반 관리론이라는 거에서 관리라고 하잖아요.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관리를 개, 조, 지, 조, 통입니다. 이거는 그냥 앞자로 외워주세요. 왜냐면요. 계속 나올 거예요.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예요. 이 5가지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페이올을 여러 번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앞에 있지 않아요? 엄청 앞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걸 그냥 탁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거의 처음으로 말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씨 저거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이걸 그대로 끌어다 씁니다. 그러면서 요게 빠져요. 요걸 빼고 쓰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빼는 건 표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개조지조 통해서 개조지통으로 많이 가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요. 요 앞자만 외워놓으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되는 게 이런 거 18번 문제 한번 보실래요? 18번 문제 보시면은 현대 경영 이론에서
조통이죠.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관리 기능을 주장한 사람은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누구죠? 4번이죠. 헨리 파열이에요. 앙리 파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다른 거는 제가 페이지를 모르고 안 써놨네요. 다른 거는 제가 이따가 보다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몇 번 나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경영학에서도 관리의 순서가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 관리의 요소가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답이 4번, 5번입니다. 일반 관리론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냥 보세요. 이거는 콘츠 오더널 이런 거보다는 이거 페요라고 비슷한 얘기구나, 테일러는 근데 이런 것까지는 안 했어. 일반적인 사람들까지는 다루지 않고 그냥 노동자 위주로 다뤘다 정도로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3번도 푸시라고 그랬죠, 제가. 3번은요, BPR이거든요. BPR에 대한 얘기인데요. 리엔지니어링이잖아요. 리엔지니어링인데 얘는 전체적인 걸 다 뜯어 고치는 겁니다. 리엔지니어링은. 그런 뉘앙스에서 보시면은 답이 2번이에요. 점진적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1번 같은 경우는요, 조직에서 필요한 재반 정보의 통합을 지향한다는 건요, 전체 정보를 다 끌어다 쓴다는 겁니다. 전체 정보를 다 끌어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꾸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5번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부서 내 업무보다 부서 간 업무의 합리화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이제 촉이 좋아지면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이런 거 해석이 돼야 돼요. 전체적인 걸 다 뜯어 고치는 거잖아요. 세부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 내 한 부서 안에 있는 걸 다루겠다는 게 아니라 전체 있죠, 전체. 부서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안에서 뭐가 어떻게 일어나는 이걸 다루겠다는 게 아니라 얘네 간에 큰 그림을 다 뜯어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 간 또는 기능 영역 간의 업무 합리화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번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에 MBO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MBO에 대한 이야기인데 6번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 관리는요, 목표를 설정을 다 같이 하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되게 많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옆에 살짝 써주세요. 다 같이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되게 길게 막 교재들에 나와 있는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다 같이 목표를 설정한다는 건 뭐예요? 바텀업이죠. 바텀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같이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걸 갖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요. 피드백을 해요. 네. 이게 MBO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답은 6번은 3번입니다. 탑다운이 아니죠. 정기적으로 이걸 확인하고 다 같이 하는 거라며, 바텀업 방식으로. 그래서 구성원이 다 같이 참여를 하면은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4번 문제 한번 보고 갈게요. MBO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은 MBO의 M자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거 문제 푸는 데는. 답은 4번입니다. 4번인데 P평가자가 이거 보세요. 우리 계속 했던 거예요.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도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야 된다고요? 아니죠. 내가 진짜 열심히 했을 때 간신히 딱 이뤄낼 정도가 돼야 돼요. 죽도록 했을 때 진짜 성취를 할 수 있을 정도. 내가 아무리 해도 통제하기 힘들 정도는 안 돼요. 이거는 어느 정도 매니징이 돼야 할 맛이 나지. 때려칩니다. 더 어려우면 그거보다. 4번은 그런 얘기였고요. 7번 있죠. 7번 10초 줄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저 지우는 동안에.
7번 보셨으면은 9번도 보세요. 9번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다 아실 것 같은 내용인데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네. 7번은요, 카르텔입니다, 카르텔. 네, 카르텔이고요. 잘 안 외워지면은 앞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앞자? 카트쿤 뭐 이러면서 했던 것 같은데 순서대로예요. 이렇게 더 세져요. 카르텔은 마약 카르텔 막 총 쏘고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이거예요. 마약 카르텔에 있는 마약 업체라면 좀 그런데 그 마피아들은 서로 수평적인 거죠. 동종업이나 유사업종 간의 카르텔입니다, 이게. 그래서 4번이고요. 네, 5번은 요거 설명 보고 그냥 밑줄 쳐놓으세요. 기업 합동은 트러스트입니다. 합동은 트러스트고요. 그러면은 그 옆에 지주회사가 또 나오잖아요. 지주회사는 콘체른의 한 형태예요.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 지주회사. 이 표시 기억나세요? 콘체른. 이게 기억이 안 나시면 지주회사를 이렇게 하세요. 콘체른. 이거죠. 지주회사. 네. 이 지주회사가 콘체른의 종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요. 네. 8번은요. 8번 한번 보고 말씀드릴까요? 되게 좀 그래요. 네. 페이올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되게 세부적으로 물어보고 있거든요. 페이올이 주장한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연결이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요거는 답이 1번입니다. 기술활동은 생산, 제조, 가공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오네요. 개, 조, 지, 조, 통 나오죠. 상업. 상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관리죠. 관리. 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요. 5번 보면서 5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재무활동이 원가관리랑 예산통제 맞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재무활동은요. 페이올 시대의 재무활동은 동그라미 3번 있죠. 요거 8번이 아니라 설명에 해설에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을 어떻게 땡겨올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돈을 어떻게 땡겨서 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원가관리 예산통제라든가 이런 부분 있죠. 이거는 관리활동의 일환이에요. 그러면은 또 이런 얘기예요. 회계적 활동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5번 있죠. 여기 보면은 원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계라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걸 헷갈리는 이유가 원가관리 회계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래요. 원가관리 회계의 그 원가관리는요. 지금 여기 회계에 안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원가는 뭐냐면요. 원가 계산이에요. 페이올이 이야기하는 회계적 활동은요. 숫자를 그냥 뽑아내는 수준이에요.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관리 쪽에서 이제 그걸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회계적 활동은요. 재산 목록이 얼마인지 리스팅하고 대차대조표로 우리 재산이 얼마 있는지 보여주고 원가가 얼마 나오고 있는지 계산해주고 통계내주고 이런 것들만 의미해요. 숫자 뽑아내는. 그리고 보호적 활동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시대에 국가가 해주는 거를 예전에는 국가가 못 해줬기 때문에 재화의 종업원의 보호라는 게 카테고리가 나온 거다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은 네,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웬만하면 틀릴 것 같은 것들 다 골라서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이런 게 곳곳에 있어서 미쳐버리거든요. 근데 아는 거 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9번은 지식경영입니다. 지식경영. 네. 지식을 생산, 저장, 공유하는 거라며요. 아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문제 푸셔서 맞추셨으면 안 보셔도 됩니다. 10번도 넘어가고요. 11번 한번 볼까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네. 잠깐 풀어보세요. 이거. 그리고 12번도요. 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과학적 관리법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답은
5번이죠. 사회적 접근이라 그러면요. 이거는 인간관계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회적 접근이라 그러면 이 개인의 이런 뭐랄까 돈 주면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라 이 사회에서의 이 사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5번이 답인데요. 1번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거 말씀드립니다. 아니 테일러는 성과급을 준다 그래서 사람마다 더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더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1번이 이상하게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정한 1일 작업량이란 말은요. 기준 작업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기준 작업량을 1일 동안에 하는 그 기준 작업량을 정해놓고 모두가 수긍을 할 정도로 그걸 넘어설 때 성과급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볼까요? 12번은 목표에 의한 관리에 대한 주요 특성이 아닌 것은 이라 그러는데요. 답은 어렵지 않아요. 다면평가거든요. 목표에 의한 관리라며 그럼 이거는 목표에 대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MBO는. 다면평가는 뭐예요? 목표뿐만이 아니라 여러 360도 다 보겠다는 거예요. 뭐 고객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지,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상사랑의 관계는 어떤지, 부하 직원 관계는 어떤지, 거래처와는 어떤지 다 보겠다는 건데 목표에 의한 관리는 그런 게 아니죠. 목표에 의해서만 관리를 한다는 거니까. 근데 1번 때문에 목표 달성 기간의 명시는요. 피드백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전에 했던 써졌던 거 있죠. 다 같이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확인을 한댔잖아요. 제가 9페이지에 썼어요. 목표를 정기적으로 확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명시한다는 거예요. MBO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진짜 구체적이어야 돼요.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네가 이뤘으면 성공, 못 이뤘으면 안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목표 달성 기간도 명시하고요. 일반적으로 짧게 합니다. MBO는 장기전이 잘 아니에요. 짧게 해서 탁탁탁탁 피드백 받으면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짧게라고 말씀드리는데 뒤에 나올 거예요. 그 얘기가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3번은 제가 요것만 말씀드리면 혹시 기억나시려나? 앞자로 했었어요. 이것도. 재고내학이라 그랬던데 재고내학 BSC입니다. 2번이요. 균형 성과표예요. 밸런스드 스코어 차트죠. 균형 성과표 밸런스드 스코어 차트. 네. 전통적인 과정에서는 전통적으로는 재무만 봤는데 숫자만 봤는데 그 이외의 것도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14번부터 해가지고 이제 주식회사 이야기가 종종 나오거든요. 유한회사나. 제가 이걸 좀 글쎄요. 이거 너무 깊어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용이. 나중 가면요. 일단 얘기 나온 김에 X표 그냥 빵 치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X표는 아니고 그냥 30번, 31번은요. 뭐 과감하게 X7분은 치는데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 저라면 이 정도? 문제 옆에 굳이 이걸 풀어 정도? 아니면 돼지꼬리 정도? 막 지우진 마세요. 저는 30, 31번은요 이거 상법이에요. 상법. 여기까지 제가 설명 안 드렸죠. 경영지도사가 가끔 미친 문제가 나오거든요. 상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 이거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나중에 말씀은 잠깐 드릴게요. 주식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모르겠어요. 뭐 그래도 이렇게 문제집 잘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제 군말 없이 풀어야 되는데 저라면 뺐을 것 같아요. 그냥 힘들잖아요. 여러분 공부하기. 그래서 14번 그래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쉬워요. 네, 주식회사에 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답은 3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장 주식 사고 파는 거 생각하시면 소유권 이전이 엄청나게 쉽죠. 상대적으로.
다른 건 막 그만두고 싶어도 뭐 막 발목 붙잡고 한다며요. 어떤 건 막 무한 책임 있고. 그래서 14번은 3번입니다. 이전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네, 15번 15번하고 17번 한번 볼까요? 잠깐 풀어보세요. 네, 17번요. 맞추신 분들 한번 이렇게 살짝 손가락이라도 올려보실 수 있으세요? 너무 궁금해서. 17번이요. 왜냐면 이거 여러분 모르잖아요. 되게 촉이 좋으시구나. 그러면서 뭐 이딴 걸 내냐 막 이러면서 욕했거든요. 사실 저는 그때 좀 그랬었어요. 이게 15번 먼저 갈게요. 너무 궁금했어요. 얼마나 이거를 아예 처음 보는데 이걸 맞출 수 있을지. 15번 가서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현대경영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3번입니다. 네. 행동과학 이론에서는 조직 내 비공식 조직의 활용을 중요시한다라고 하는데요. 인간관계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뭐 교재에도 나와 있거든요. 다 교재에 있다는 전제하에 합니다. 인터넷 강의 들은 분들도. 네. 교재에 한번 볼까요?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20페이지네요. 이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두 개를 분리시켜 드릴게요. 20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요. 행동과학의 이론의 대두라고 해서 나와요. 본교재에 있는데, 이거는 인간관계론 쪽에서 이제 행동과학 이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행동과학하고 인간관계론은 별개예요. 행동과학은요, 이 행동 자체에 대해서 이제 좀 파악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지, 여기에서 인간관계론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버리죠? 이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행동만 가지고 봅시다라는 게 행동과학이에요. 근데 이게 인간관계론 쪽에서 행동과학 이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두 개를 묶어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무조건 틀립니다. 그거는 행동과학 이론에서 조직 내 비공식 조직 이딴 거 없습니다. 이건 인간관계론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17번은요. 얘는 기업가 정신의 핵심 요소라고 그러는데 기업가 정신이 뭔지 뭔가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신문기사에도 기업가 정신 어쩌고저쩌고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 좀 미워하거나 아니면 부하 직원이 왔을 때요. 얘를 갈궈야겠다라고 하죠. 그럼 얘가 막 쓰고 있는 단어에서 그게 뭔데 이러죠? 그럼 대답을 못해. 예를 들면 기자들이 기업가 정신인 거 투철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기자분한테 근데 기업가 정신이 뭐예요? 이러죠? 그럼 말을 못해 갑자기. 우리가 그냥 막 쓰는데 모르는 것 중 하나거든요. 기업가 정신 이거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네. 이거 어디서 뭘 갖고 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의 가지고 볼게요. 슈페터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분은요, 기업가 정신을 갖다가요, 여기 이렇게 하자. 기업가 정신. 2명 정도예요. 창조적 파괴의 정신. 이라고 할게요. 그럼 또 여러분은 저한테 딴지를 걸 수도 있죠. 창조적 파괴가 근데 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거를 깨는 거예요. 좀 더 나은 걸로 나아가기 위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보일 거예요. 1, 2, 3, 5가 왜 안 되는지. 왜 기업가 정신인지.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 욕구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창의성이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기존을 좋긴 하지만 그걸 깨는 거지. 그리고 성취 동기가 있어야겠죠. 이러면 도전 정신도 있어야겠고. 그리고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러커. 똑같아요, 근데.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쓴 기회에 대한 도전이에요. 전반적으로 기업가 정신이라 그러면요. 도전이에요, 도전. 새로운 걸 만들어내거나 하는.
쓰지 마세요. 그냥 요거는 쓰세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 자꾸 그거 생각나요. 케인즈 쪽에서는, 경제학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케인즈는 되게 답 없는 아저씨예요. 기업가가 성공을 하는, 케인즈도 어쨌든 경제학자니까 성공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하는데, 뭐야, 무슨 동물적 감각인가 뭔가 이런 걸 얘기를 해요. 되게 보면서 좌절했어요. 아, 나는 동물적 감각이 없어서 평생 이러고 사나 보다 이러면서, 왜 내가 고르는 이런 건 다 망하는 걸까 이러면서, 내가 고르는 주식은 다 망하고. 그래서 이거 보는데 그 생각 나더라고요. 근데 뭐 많이 관계 있는 건 아닙니다. 생각나서 말씀드려봤어요. 그래서 슈페터나 드러커나 다 이렇게 기업가 정신은 도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런 관점으로 문제를 봐주세요. 그리고 18번은 하셨죠. 18번 하셨고요. 이제 잠깐 쉴 건데요. 한번 설문을 좀 해볼게요. 문제를 이렇게 바로 풀까요? 아니면 훑을까요? 이 책을 조금 훑는 게 좋으세요? 이거 선착순입니다. 훑어요! 이러면 훑을 거예요. 훑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훑는 게 좋으시면은 이렇게 조금 의견을 해주세요. 훑는 게 좋다. 괜찮아요? 괜찮으신 것 같네, 다들. 네. 안 훑고 그냥 갈게요. 네.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잠깐 쉬고, 네, 다시 진도 나갈게요. 저희가 원래대로 하루에 100문제씩 나가야 돼요. 그럼 800문제 나갈 수 있거든요. 400문제는 여러분이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